안녕하세요. 이번 10강에서는 지난번 환기 강의에 이어서 입기에 대한 내용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기를 할 때 입기 방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고려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입기는 환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도가 높은 부분입니다. 배기도 중요하지만 입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지의 사육 성적이 아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환기를 이해하려면 이 입기 구조와 관리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입기는 보시는 것처럼 천정, 덕트, 벽면, 채널 입기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덕트 입기를 제외하면 모두 음압식으로 운영되는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입기 방식을 사진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천정 입기도 꽤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덴조라고 부르는 천정에 작은 구멍을 뚫는 형태부터 틈을 벌려놓는 방식, 입기창을 달아두는 방식 등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좌상단의 천공 방식은 2000년대 초반 아주 옛날에 주로 자동사에서 중천장을 하면서 많이들 사용했었던 방식입니다. 그런데 환기의 개념에 잘 안 맞고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환기 불량의 원인이 되면서 돼지를 다 잡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지금은 뜯어내버리고 못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천공 방식의 환기는 아주 싫어하고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게 됩니다. 천공 방식도 그렇지만 천정에서 입기시키는 방식이 뜨거운 공기가 천정에 몰리기 쉬운 무더운 여름에는 매우 불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더운 공기가 천정 위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입기를 시킨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방식일 수가 있겠는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장력으로 움직이는 천정 입기창은 고장도 잘 나는 편이라서 실제 환기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덕트로 입기시키는 방식은 추운 겨울이나 환절기에 국내에서는 환기 시스템을 구성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입기 원리에 가장 충실한 방법이어서 환기 정체 구간이나 사각지대가 많은 돈사에 아주 유리합니다. 그리고 비닐 덕트를 통해서 입기시키게 되면 찬 공기를 예열시키는 효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환기량이 적을 때 비닐 덕트가 처져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는 비닐 내부에 노콘을 넣고 중간중간 천정에 잡아 매주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벽면 입기는 가장 일반적인 입기 방식이고 다들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입기 커튼 방식의 유창 개념이 있고 완전 강제 배기에 의존하는 무창 개념으로 나누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농장마다 형태나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여기 보시는 사진들에서 다른 농장들의 입기 형태를 참고하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입기 방식이 꼭 다 옳다는 것은 아니고요. 불합리한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차차 더 많이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입기는 땅속을 통과하거나 공조 시스템 형태로 특정 구간에서 예열 또는 예냉을 거쳐서 입기되는 방식으로 최근 신축 농장에서 많이들 채택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토목공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사계절의 변화가 심한 우리나라에서 환기의 안정성 때문에 관심을 받고 있는 환기 시스템입니다. 채널을 통과한 예냉된 공기를 돈사의 복도 공간으로 유입시켜서 펜스를 넘어 돈방으로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게 하고 오염된 공기는 위로 올라가서 굴뚝배기를 통해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환기 원리에도 잘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기팬이 복잡하게 많을 필요가 없기도 하고요. 정전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입배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를 감소시켜 주기도 합니다. 다만 공사 비용을 줄이자고 무늬만 채널 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하시려면 제대로 해서 효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기에서 유속과 입기구의 용적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입기구가 크거나 음압이 약해서 입기 유속이 낮을 경우에 돈사 내부의 공기와 바깥 공기가 잘 섞이지 못하고 바닥으로 직강하는 문제가 벌어질 수 있고요. 입기구가 작거나 음압이 워낙 강해서 유속이 너무 빠른 경우에는 바람골이 생기고 돼지들에게 심한 스트레스를 주기도 합니다. 음압이 강한 상황에서 입기구가 충분하지 않으면 돼지들이 산소가 부족해지고 오히려 질식사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기구 면적은 환기량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확보돼야 하는데 입기구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은 CMH 단위 기준의 필요 환기량을 1시간 3,600초가 되겠습니다. 이 3,600으로 나눈 다음에
필요로 하는 입기 속도로 나누면 간단히 계산됩니다. 적정 환기량이 6000 CMH인 돈사의 입기구 면적은 최소 환기량일 때와 적정 환기량일 때 당연히 달라지겠죠. 환기량이 줄어드는데 입기구가 그대로라면 유속이 떨어져서 섞이지 못하고 냉기가 뚝 떨어져서 사각지대가 생기고요. 입기구 아래쪽에 있는 돼지들에게 새바람으로 작용해서 호흡기 피해를 주게 되는 겁니다. 입기구를 제대로 계산하고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다양한 입기구가 농장에는 많이 있습니다. 즉 윈치가 벌어진 틈이나 문틈, 스크래퍼 공간, 또 살살 도는 굴뚝팬, 그리고 용마루, 틀어막지 않은 환기팬, 쥐구명 등등 돈사의 열을 빼앗아가고 동시에 돼지를 도둑질해가는 새바람 입기구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은 다들 많이 설치해 보신 양압식 덕트 입기 방식입니다. 양압 덕트 방식의 입기는 돈사 상층부의 열을 최대한 활용해서 동절기나 환절기 야간에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환기량이 적을 때 입기 덕트가 처지지 않도록 비닐 내부에 노끈을 이용해서 붙들어 매주고 또 결로 구간이 생기는 점은 비닐막 등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양압 덕트를 한 개만 설치하기보다는 2차로 가동할 수 있도록 추가로 하나 더 설치해 주면 음압식 배기량을 높이기가 좀 애매한 그런 환절기 주간 상황 하에서 매우 융통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비닐 덕트의 열 전도가 잘 된다는 특성을 이용해서 예열을 거쳐 입기를 시키게 되면 돈산의 온도를 크게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좀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한겨울에는 초기 입기가 되는 지점에서 결로가 많이 발생되고 또 그래서 돈방이 지저분해지기 쉬운데요. 결로 구간을 잠자리가 아닌 곳으로 옮겨주거나 비닐망을 설치해서 물이 떨어지는 위치를 조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환기량이 매우 적은 경우에 비닐 덕트가 처지거나 아예 입기가 불가능해지는 현상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그 비닐 내부에 노끈을 집어넣고 천정에 끈이나 철사로 붙잡아 매주면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비닐 덕트의 구멍 개수나 사이즈도 대단히 중요한데요. 너무 많이 들거나 너무 적으면은 환기팬의 용량을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돈사의 환경이나 조건은 매우 다양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딱 이러하다는 정답은 없겠지만 대략 입기 팬의 사이즈에 따라서 추천드리는 비닐 덕트의 구멍 개수와 직경 크기를 이 차트에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중 열관 방식으로요. 돈사 내부의 열을 입기되는 찬 공기를 데피는데 충분히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그런 내용일 텐데요. 직경이 큰 비닐 덕트 안에 작은 덕트를 집어넣고 그 덕트의 사이로 바깥의 공기를 유입시키는 것으로 내부의 더운 공기와 바깥의 찬 공기가 서로 겹치면서 예열 효과가 높아지게 됩니다. 바깥의 영하 17도짜리 찬 공기가 내부의 24도짜리 더운 공기가 겹쳐지면서 돈사로 공기가 유입될 때는 14도짜리 공기로 되고 추운 겨울에는 자동사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서 보이시는 것은 주름관과 고무다리를 자르고 붙여서 만든 것인데요.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이러한 이중 열교환 환기 방식을 농장에 적용해 보았던 내용입니다. 주름관을 자르고 열교환 시스템을 제작하는 것이 매우 쉽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금형을 제작하도록 한 것이 바로 현재 이런 모습입니다. 자동사나 육성사에서 단열이 다소 취약하거나 온도를 고민하시는 농가들은 이 이중 열교환 방식의 입기를 적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입기 관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뵙기로 하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